대기업 부장, 55세에 퇴직, 그리고 매월 500만 원이 들어오는 기적 같은 현실. 사실 이 얘긴 남일 같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정년까지 직장을 다니면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심지어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퇴직 후부터라는 말이죠. 아, 이제 좀 쉬나? 싶은데 막상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가족 부양, 주택 대출, 자녀 교육비 이런저런 지출이 여전하거나 때론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55세의 대기업 부장에서 퇴직해도 매달 500만 원씩 꾸준히 받을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거창한 재테크 기법이나 일확천금 이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을 법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1. 퇴직 후 매월 500만 원 정말 가능한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직장인은 연금으로 살고 사업가나 투자자는 캐시플로우로 산다. 사실 연금이란 게 꾸준히 들어오긴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10만 200만 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합쳐도 생각보다 생활비가 빠듯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매달 500만 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여유 있게 노후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단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로또 당첨 같은 운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부장급이 받을 법한 높은 월급이 사라져도 미리 설계된 시스템이 있다면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생활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2. 실제 사례 3가지. 사람마다 좋아하는 투자나 노후 준비 방법은 다르겠지만 오늘은 3가지 유형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디까지나 예시이므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만들기. 첫 번째 사례는 김 부장 55세 퇴직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님은 30대 후반부터 부동산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원룸을 투자해서 전세와 월세를 번갈아 가며 운영해 봤죠. 운 좋게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세 차익도 없고 월세 수입도 조금씩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0대 초반이 되니 꽤나 괜찮은 임대 수입 구조가 갖춰진 거예요. 결국 55세 퇴직 즈음에는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활용해 월 임대료 수입만 30만 400만 원 선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에서 나오는 10만 200만 원을 더하니 매달 500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그리고 세입자를 맞추는 문제나 유지보수 비용 같은 리스크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김 부장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퇴직 전에 대출도 적절히 상환하거나 재조정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에도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던 거죠. 핵심 포인트 2020년 전부터 부동산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월세를 통한 안정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작하는 분이라면 지역 분석과 금리 대출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겠죠. 이 작은 사업 아이템으로 월 현금 흐름 만들기. 두 번째 사례는 정 이사 53세의 퇴사 이야기예요. 평소 커피를 즐기던 정 이사님은 회사 생활 30년 차 즈음에 문득 직장 은퇴 후에 동네 카페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퇴사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커피 전문가 과정을 밟고 지인과 함께 소규모 카페 창업을 준비했어요. 처음 12년은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동네 상권 분석을 잘못했는지 월세와 인건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카페를 찾는 단골들이 차츰 늘어나면서 안정 구간에 접어드니 이제는 직원 월급과 임대료, 재료비를 빼도 적게는 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정도 남긴다고 해요. 정 이사님이 강조하셨던 건 퇴직하고 나서 창업을 한다면 미리 준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잡아둬야 한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고 무리하게 확장하면 자칫하면 원금도 못 건지고 부채만 남게 될 수 있으니 말이죠. 핵심 포인트 퇴직 후 취미를 살린 소규모 사업으로 매월 5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단, 시장 조사를 꼼꼼히 하고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 투자를 통한 배당이자 소득 확보. 세 번째 사례는 박 차장 50대 초반 퇴사 사례인데요. 이분은 자산 대부분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꾸준한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주식 배당주, 채권, ETF, 리츠 REITs 등을 고루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박 차장님이 퇴사 직전까지 매달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도 투자에 보탰죠. 물론 처음부터 월 500만 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어요. 배당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채권도 금리 변동에 민감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차장님은 투자 상품을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고 배당 수익이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의 힘도 작용하고 배당 수익 자체도 조금씩 늘어나 결국 배당과 이자, 소득만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거기에 개인연금에서 10만 200만 원, 그리고 틈틈이 해오던 자문 업무 프리랜서 일에서 나오는 수익을 합치니 월 500만 원 이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핵심 포인트 금융 투자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일정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시장 변동성이 크고 투자 지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고수익만 노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3. 은퇴 후 월 500만 원을 꿈꾼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노후를 준비하는 핵심은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두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작은 사업이든 금융투자든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전부터 여러 방향으로 소득원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무리한 빚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월 500만 원 수익을 노린다고 해서 억지로 대출을 끼워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사업 확장을 무리하게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꾸준한 공부와 정보 수집이 필수예요. 부동산 시장도 계속 바뀌고 금융투자 상품도 어느 날 갑자기 뜨는 종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창업도 마찬가지로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후로 본인만의 학습 루틴을 꼭 만들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자는 겁니다. 아, 나는 이미 50대인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여유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창업을 해볼지를 고민하다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무작정 손 놓고 있는 거예요. 4. 마무리 은퇴는 시작이다. 55세에 퇴직,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는 삶이라는 문구를 처음 들으면 너무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주변을 잘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소득원을 만들어 매달 30만 5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안정적으로 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일찍부터 혹은 늦었더라도 차근차근 은퇴 후를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시장 변동에도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재투자를 통해 꾸준히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해보면 2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풍경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퇴직이 곧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와 자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내일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나중을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자는 거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매물을 분석해보고 창업을 생각한다면 스몰 비즈니스부터 테스트해보거나
금융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언젠가 여러분도 55세 이후에도 매월 5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기적 같은 현실을 만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 충분히 풍요롭고 즐겁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의 준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멋진 은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